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확률분포표 시간입니다. 확률분포표. 자, 확률분포표는 무엇이냐? 확률분포표가 무엇인지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뭔가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됐네요. 네. 확률분포표라는 녀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수분포표가 있잖아요. 그죠? 도수분포표에서 1, 3, 5, 7 우리가 아까 봤던 표입니다. 그죠? 2, 3, 3, 2 전체 인원수가 10명인데 이 녀석을 우리는 도수분포표라고 그래요. 도수라는 녀석은 정도의 수죠. 별량이 1인 애가 2명 있고 3인 애가 3명, 5인 애가 3명, 그리고 7인 애가 2명 있다. 이거를 우리가 확률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확률은 가능성이기도 하고 정의가. 그 다음 뭐지? 그래, 비율이었어. 비율이니까 전체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몇 명이야? 2명. 그러니까 10분의 2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누가? 1인 애가. 변수가 3인 애가 실제로는 전체 10명 중에서 3명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고 변수가 5인 거, 별량이 5인 거는 마찬가지 10분의 3, 변수가 7인 거는 10분의 2만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가능성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총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그래, 100%가 나와야지 1이 나와야 되겠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거기에 성분 분석표가 있어. 뭐 나트륨이 얼마이고 철분이 얼마이고 블라블라. 아니면 단백질이 얼마이고 지방이 얼마이고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 그거 다 합치면 얼마 나와야 되지? 100% 나와야죠. 비율이 다 표시된 거니까. 마찬가지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녀석에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도수 분포표를 확률 분포로 바꾸면 항상 확률의 총합이 1이 됨을 여러분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나요? 확률의 총합이 당연히 1이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녀석이죠. 이 부분.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다. 이 확률의 합이 항상 1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은 확률 분포표가 좋아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아이디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중에 우리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때가 있어요. 표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 때가 있어요. 표가 없어가지고. 표가 없으면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표를 만들 때 항상 검산하는 과정으로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확률을 합하면 총합이 항상 1이기 때문에 내가 구한 표가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확률 값을 다 더해서 총합이 1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확률의 총합이 1이 아니면 내가 표를 잘못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그럼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는 거지. 자, 평균이라는 녀석은 뭐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죠? 평균이라는 녀석은 우리가 1점인 애가 2개, 2명, 3점인 애가 3명, 5점인 애가 3명, 7점인 애가 2명 있으니까 이렇게 다 곱한 다음에 전체 인원수 10으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4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 식을 우리가 뭔가 변형하는 원리. 요거 중요합니다. 변형하는 원리를 공부하자는 거지. 자, 10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3 더하기 7분의 2인데 이 10이라는 분모를 각각 붙여봅시다. 그럼 얘는 10분의 1 곱하기 2, 10분의 3 곱하기 3, 10분의 5 곱하기 3, 10분의 7 곱하기 2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대충 들었으니까 하지 말고 꼭 반드시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한 번 더. 10분의 1 곱하기 2, 10분의 3 곱하기 3, 10분의 5 곱하기 3, 10분의 7 곱하기 2인데 그 10을 뒤에 녀석에다 갖다 붙여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맞나? 1 곱하기 10분의 2, 3 곱하기 10분의 3, 5 곱하기 10분의 3, 7 곱하기 10분의 2가 될 건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요. 자, 첫 번째 질문. 우리가 곱한 여기 노란색 있죠? 여기 노란색. 이렇게 하지 말까? 자, 노란색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노란색 값을 보면 이 노란색 값들을 보시면 이 노란색 값들은 전부 다 얼마니? 이 녀석이에요. 그죠? 변수들이 별량이야, 별량. 별량에다가 누구를 곱한 거야? 누구?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2 뭐야? 확률값이야, 확률값. 확률값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3, 10분의 2를 곱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위에 거랑 아래 거를 곱한 거야. 위에 아래를 곱하고 위아래 곱하고 위아래 곱해서 다 무엇한 거? 합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는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평균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누구에다가? 시작. 우리말로 시작. 별량에다가 누구를 곱한다고? 그 별량의 가능성, 확률을 곱한 다음 그 녀석을 다 무엇한다?
합한다. 이해되시겠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라는 녀석, 평균이라는 녀석 어떻게 구한다고? 별량에다가 누구를 곱해? 네, 그 별량의 확률을 곱해요.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 녀석을 다 더한다. 이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분산을 구해 보자는 거예요. 그죠? 분산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박스를 쳐놨어요. 그죠? 이 녀석은 좀 어려우니까 잘 들어주시고, 이거는 진짜 100% 설명해 주셔야 된다.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야. 편차가 우리 아까 평균이 얼마였냐면 4였거든요. 그죠? 평균이 4였어요. 평균이 4니까 1하고 4의 편차는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을 하면 9가 나올 거고, 3하고 4의 편차는 1이니까 제곱하면 1 나올 거고, 마찬가지 1 나오고 제곱하면 9가 나올 겁니다. 그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열심히 더하면 될 것 같아. 얘를 더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런데 우리는 지금 확률 분포표를 보고 있잖아요. 아까 도수였다면은 편차 제곱이 9니까 2명 있었고, 1인 애가 3명 있고, 또 1인 애가 3명 있고, 9인 애가 2명 있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얼마로? 10으로 나눌 건데, 이해되시겠죠? 다시 쓰면 9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1 곱하기 10분의 3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너가 뭐니?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 x제곱이란다. 정신 차려라. 편차 제곱. 편차를 제곱한 값이야. 너가 뭐야? 그 편차 제곱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비율이죠. 확률이죠. 곱했어.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 편차라는 녀석은 분명히 평균을 뺀 거예요. 그죠?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건데, 여기서 변수는 실제로 누구야? 이게 분명히 편차긴 한데, 이 편차에서 실제로 변수값을 의미하는 녀석은 x값이죠. 평균은 상수니까. x가 변해서 평균을 뺀 값이 바뀌는 거야. x를 뺀, 한 번 더. x에서 평균을 뺀, 천천히 해볼게. x에서 평균을 뺀 그 녀석이 편차인데, 실제로는 이 변수 x가 바뀌면서 편차가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편차의 가능성이라는 녀석은 결국 변수의 가능성이랑 똑같겠죠. 한 번 더. 편차의 가능성은 한 번 더 해볼까요? 편차의 가능성 비율은 결국 변수의 가능성과 똑같으니까 이 뒤에 변수의 비율 확률을 곱하는 거야. 이해되시겠니? 그리고 그걸 다 무엇하면? 더하면 되겠지.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있는 거. 너 누구야? 편차 제곱이야. 너 누구니? 편차 제곱이야. 너 누구야? 편차 제곱이야. 너 누구니? 편차 제곱이야. 너 누구야? 편차 제곱. 편차 제곱. 너 누구야?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근데 10분의 2, 10분의 3 이 녀석은 누구야? 그렇지. 그렇죠. 이 녀석은 비율, 확률이었습니다. 확률. 그 확률을 서로 무엇해서? 곱해서 다 더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좀 어렵긴 한데. 그래, 어려워. 나도 인정. 어려운데, 이 녀석이 어렵다고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 얘를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시려나요?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녀석. 됐나요? 다시 여러분이 한번 이 페이지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분산이라는 녀석이 원래 어떤 녀석인지 기본적인 걸 이미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걸 천천히 생각해서 이런 식 유도가 가능한지.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은 시그마 p. 편차 제곱은 시그마 p. 자, 좀 다른 얘기 해볼까? 다시 한번. 자, 우리는 앞에서 x의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고? 시그마 xp였죠. 그러면 y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y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y라는 변수에 대해서 y의 가능성이니까 뒤에 py가 와야겠지. 그러면 세모의 기대값이라는 녀석이 오면 세모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그 녀석의 세모의 가능성을 여기 다 더해서 곱해서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분산이란 녀석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분산이라는 녀석은 결국 누구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편차라는 녀석의 제곱에 대해서 여기 누가 와야 돼? 그 녀석의 확률인 편차 제곱의 변수에다가 합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편차라는 녀석이 누구라고? 다시 보자. x-m면 변수에서 평균 상수라는 값을 뺀 거예요. 그럼 결국 실제로는 편차가 바뀐다는 건 누구에 의해 바뀌는 거야? x가 바뀌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편차의 가능성은, 자 보세요. 편차 제곱의 9가 되려면 실제 x가 1일 때 편차 제곱이 9가 되는 거죠. 편차 제곱이 1이 된다는 건 변수가 3일 때 그렇게 되는 거야. 편차 제곱이 1이 될 때는 변수 5일 때 그렇게 된 거고, 이 편차 제곱이 9라는 녀석은 사실 변수가 7일 때 된 거니까 편차가 9가 될 가능성은 변수가 1일 때 가능성과 동일한 거죠. 편차 제곱이 1이 될 때의 가능성 비율은 3일 때의 확률 비율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편차 제곱의 비율이 아니라 px가 온다 이거야. 이해되시겠니? 자, 고민 좀 해보시고 다음을 넘어가 봅시다. 고민해보세요. 이제 다 왔어.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분산이라는 녀석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 시그마 p를 붙이면 무조건 평균이야. 평균. 그죠? 시그마 p를 붙이면 평균. 이 안에 x가 오면 x의 평균, y가 오면 y가 평균, 세모가 오면 세모가 평균, 별이 오면 별이 평균, 편차 제곱이 오면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변수는 실제로 x만 변수니까 여기 px가 올 것이다.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이 녀석 전개식이 서로 곱해져 있잖아요. 곱해져 있으면 풀 수가 없잖니. 기본적으로. 그죠? 곱해져 있으면 풀 수가 없으니까 이 녀석을 우리가 전개할 거야. 자, 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니까 일단 요렇게 되겠죠?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 되겠지? 그 다음에 이 px를 하나씩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이 이렇게 항이 하나, 둘, 세 개로 끊어지네요.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시그마는 따로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더하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를 분배했어요.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그대로 써줬어요. 자, 풀이 과정이 아니라 증명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레알 하셔야 돼요. 정말 부탁입니다.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직접 손수하지 않고 그냥 봤으니까 외워야지. 천만에 못 외워. 미안하지만 못 외워요.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주실 겁니다.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다면 이걸 따로따로 분배하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하나씩 그냥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잘 보자고. 자, 여기서 시그마를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시그마가 변수가 누구니? 지금 x가 변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2m이라는 녀석 상수야. 그지? 그래서 밖으로 뿅 나왔어. 2m 밖으로 나갔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 m제곱 평균값은 어차피 상수로 주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자. 여기까지 되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여기 이 녀석 xp, 시그마 xp는 뭐니? 시그마 xp가 뭐야? 시그마 xp 뭐지? 누구의? x의 뭐야? 평균이죠. 모르겠다고? x의 평균. 시그마 p 평균이잖아. 여기 별이 오면 별의 평균, 여기 달이 오면 달의 평균, 세모가 오면 세모의 평균, x가 오면 x의 평균, y가 오면 y의 평균이었다. 기억나십니까? 모르겠다고? 이러면 곤란한데. 앞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평균한 거 계산한 거 다시 보셔. 다시 봐. 진짜야. 넘어가지 말고 다시 봐. 이 안 된다고 대충 또 외워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평균이야. 그래서 이 녀석은 누구니? 그냥 m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우리말 읽어볼까? 얘는 뭐야? 이거 뭐야? 확률이죠. 확률의 합이잖아. 확률의 총합 얼마니? 1이네. 응? 모르겠다고? 알겠죠? 확률의 총합이지. 확률의 총합은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었다. 확률의 총합은 1.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과정에서 한 번씩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m이에요. 그럼 얘 둘이 곱하니까 마이너스 2m 제곱이 나오겠지.
얘는 확률의 합이 어차피 총 합이 1이니까 결국 플러스 m 제곱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부분이 남고 요거 둘이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 이 녀석을 식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머나 너무 크다. 이 녀석을 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재미없네요. 이 녀석을 여러분이 식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됐나요? 이 녀석이 뭔데? 이 녀석이 뭐야? 근데 이 녀석이 뭐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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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량 제곱이죠. 별량 제곱이 돼서 시그마 P를 한 거니까 뭐야? 별량 제곱의 평균이지. 그렇지. 별량 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의 평균. 별량 제곱이 선생님 별량 제곱의 변수는 실제로 누굽니까? X죠. 그러면 이 P는 당연히 X의 확률, 각각 X의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곱하시면 되겠지. 분산은 결국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야. 분산은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과 같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개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계속 분산이 중요하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 다시 한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어요. 혼자 떠들어 보는 거야. 여러분 하셔야 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확률 분포표 문제라면 그 변수의 가능성을 표현한 어떤 표라면 편차 제곱의 평균, 특히 이 평균, 이 평균 어떻게 된다고? 평균 시그마 P라고 표시한다고. 근데 편차 제곱을 어떻게 쓰니?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고, 그러니까 요렇게 쓸 거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여기까지 되겠니? 근데 이걸 여러분 열심히 지금 위에 것처럼, 여기 위에 것처럼 이렇게 막 신나잖아. 자, 신나게 해봤어요. 신나게 해봤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이 녀석을 열심히 해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와 같더라. 누가? 분산이. 여기까지? 되시겠네요? 6가 아니다. 시그마 제곱이다. 됐죠? 여기까지? 이래도 되겠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럼 분산 한번 구해보는 거야. 그냥. 분산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구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확률 분포표 문제 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 원리에 있는 기본 문제는 푸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분산을 구해보시는 거예요. 하나씩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해봅시다. 자, 일단 평균부터 한번 구해볼까? 평균. 우리가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면, 그거부터 얘기해놨구나. 자,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확률의 총 합이 1이 됨을 이용하거나 1이 됨을 항상 기억하고 문제를 바라보셔야겠죠. 지금은 당연히 확률의 총합이 1임을 정리해놨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그렇지? 자, 두 번째, 우리가 통계라는 걸 공부할 때 가장 먼저 공부하는 거 평균 구하는 거잖아. 평균. 얼마나 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 정보들이 얼마나 누구보다 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비교했다고? 이 녀석은 어떤 별량에다가 그 별량의 확률의 곱을 다 합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 곱해서 계산했더니 4가 나왔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의 녀석 누구 구하는 거야? 분산 구할 거야. 다르게는 시그마 제곱을 구할 건데,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시작.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물론 변수가 x니까 x의 확률을 구하겠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 둘이 곱해요. 좀 숫자 괴롭긴 한데 곱해보는 거야. 곱하니까 일단 10분의 곱하니까 얼마 되니? 2 더하기 27 더하기 얼마나? 75 더하기 얼마인데? 98?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 더하니까 100이잖아. 얘 더하면 얼마니? 모르겠다. 102, 202네. 202. 10분의 200이니까 별량 제곱의 평균 값이 얼마냐면 20.2네. 그지? 20.2. 이해되시겠어? 요 녀석이 별량 제곱의 평균 값인데 20.2야. 계산해 보니까. 그지? 그래서 이 녀석은 20.2에다가 평균의 제곱, 4의 제곱, 16을 빼면 되니까 계산하니까 결국 4.2라는 분산이 나와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야,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니? 이 녀석의 표준 편차, 이 별량의 표준 편차는 얼마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산에다가 뭘 씌운 거야?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였잖아. 그러니까 4.2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 루트 4.2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인지 관심 없어. 우리는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되시겠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확률 분배의 기본 개념까지는 다 설명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